저는 이렇게 육아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육아서를 읽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다른 책들을 읽어요. 제가 제일 도움 많이 받았던 책이 책을 읽고 진짜 많이 도움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고민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아이에게 말실수를 또 했고 그것을 어떻게 아이와 풀었는지 그 과정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참 실수도 많고 특히 감정적으로 막 흔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아이에게 솔직하게 바로 시인을 하고 저는 바로 그냥 용서를 구하는 편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괜한 오해도 덜 쌓이고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교 갔다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집에서 쉬다가 학원을 가요. 집에서 학원까지 한 15분,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애가 조금 살도 좀 찌고 해서 항상 걸어가게 해요. 근데 그 길이 큰 길 딸린 신호등도 3개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로 좀 애가 혼자 걸어가기에 막 굉장히 가깝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거리를 얼마 전에 굉장히 추운 날에 외투를 안 입고 갔던 거죠. 애가 이제 집에서 막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있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나간 거죠, 학원에. 근데 그날 저 진짜 추웠거든요. 덜덜 떨면서 딱 퇴근을 했는데 애가 엄마, 내 오늘 패딩 안 입고 학원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진짜 추웠는데 와, 저는 깜짝 놀라서 진짜 패딩 안 입고 이 추운데 학원까지 그냥 걸어갔단 말이냐 하면서 저는 진짜 놀래서 좀 감정적으로 또 막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뭐 감기 걸리는 건 아닌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걱정되고 안쓰럽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모여서 화로 표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네 아프면 내 진짜 너무 힘들다고, 이 날씨에 옷도 안 입고 나가서 아프면 또 어떻게 내가 또 네 약 먹이고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실 아들이 10살 될 때까지 진짜 약만 먹으면은 아직도 막 이렇게 비유가 상해서 막 토하고 막 그래요. 덩치도 큰데 잡아가지고 먹이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막 그 옷 안 입고 갔다는 그 한마디에 저 혼자 막 그런 막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쏘아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아이는 제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진짜 아차 싶었고, 근데 이미 말은 제 입에서 나와버리고 또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막 또 뭐 울먹거리면서 또 오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 이 말하면 엄마가 진짜 더 화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사실 오늘 학원 가방도 안 메고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별로 저 학원 가방 안 메고 간 거는 전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차피 자기가 책임지면 그만이지,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애한테 얘기했어요. 야, 학원 가방 안 들고 가는 거는 너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난 진짜 네가 추워서 걱정인 거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역시 제 뜻을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까 엄마가 네가 패딩 안 입고 간 거 왜 화낸지 네 혹시 아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내 약 먹이려면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화난 거잖아. 엄마가 내 약 먹이기 힘들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까는 엄마가 진짜 화내서 미안하다, 엄마가 진짜 심하게 얘기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바로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왜 화가 그렇게 났는지 한번 생각해 봤거든. 엄마도 너한테 약 먹이기 힘들어서 화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쓴 약을 먹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도 진짜 막 마음이 아픈 거지. 엄마가 참 걱정이 되면서 화가 나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만 더 물어봤어요. 도경아, 엄마가 아까 왜 화 많이 냈는지 이제 좀 알겠나? 하고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아들이 내가 아프면 엄마 마음이 진짜 아프고 찢어지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진심이 이제 좀 전달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자, 이제 학원 갈 때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가 자기 입으로 엄마, 나 패딩 꼭 입고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가 스스로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이러면 자기가 얘기하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참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제 뜻을 잘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육아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육아서를 읽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다른 책들을 읽어요. 제가 제일 도움 많이 받았던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읽고 진짜 많이 도움 받았어요. 오히려 인간관계잖아요, 결국 육아도. 이 책에서 오해는 결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논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공감하려는 마음에서 비로소 없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네가 외투를 안 입고 가서 너 때문에 엄마가 그런 말을 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화가 남 탓을 하게 되고 서로 감정만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저 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이의 공감을 구하고자 제 마음을 솔직하게 아이한테 말한 거죠. 엄마는 네가 진짜 추워서 떠는 거 싫다, 네가 아프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것을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솔직한 제 마음을 듣고 공감해주고, 공감을 하니까 오해도 같이 풀게 된 거죠. 아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이를 절대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결국 그 노여운 그 감정과 같은 일들이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 법칙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결국 육아도 엄마의 인생 가치관을 확고하게 해놓으면 육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제 인생관이 기분을 중시하는 육아를 만들어 준 거죠. 예를 들어서 네가 아프면 내가 얼마나 고생이고 할 때 내 기분이 어때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 말할 때 듣는 아들 기분 어떡해요? 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말은 아닌 걸로 거르고, 그렇게 기분을 기준으로 말을 이렇게 조심하는 편입니다. 기분이 상해서 내뱉는 말은 오늘처럼 결국 뭐 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켜요. 반대로 엄마는 진짜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네가 얼마나 추웠을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또 애랑 오해도 풀어지고,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항상 말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참 그것이 좋아요. 그 긍정적인 가치를 말하는 동안 내 기분도 좋아지고, 또 그 기분과 같은 일들이 아이와 화해를 하거나 뭐 일이 잘 풀리거나 따라오고요. 여러분도 기분이 중심이 되는 육아 어떠세요? 그리고 아이와 오해를 풀 때는 우리 부모 자신의 솔직한 고백으로 아이의 공감을 이끌어내서 하는 것이 결국 쉬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